안녕하세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오늘 스트레스. 자, 6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하나의 이야기로 모든 걸 통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살짝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까지 시간이 저에게 주는 한도 내까지 살짝 나눠 드릴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또 하나 뭐냐면요. 유형별 스트레스 관리 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곳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실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많은 유형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제가 항상 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 와도 다른 대답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 다른 대답이 어떤 겁니까? 내가 주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에게 맞는 그 대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유형별 스트레스 관리 비법. 자,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세 가지만 나눌게요. 첫 번째 뭐냐? 공격형 스트레스 유형이 있습니다. 공격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공격형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왔을 때 공격형이죠. 없애려고 해요. 나쁜 놈아 저리 꺼져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괜찮은 거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왜? 일반적인 간단한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크기 때문에 어차피 나에게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있으면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제거하는 데 힘을 쓰고 다시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학습할 능력이 사라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려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성적인 건 제거해야겠죠. 그리고 제거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괜찮아요. 행동파잖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 제거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라면 괜찮은데 성장하지 못한, 성장이 덜 된 사람들의 공격형 유형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냐? 상황 탓 아니면 남 탓으로 돌려서 나의 스트레스를 제거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그 기업체에서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상담을 하시는데 이거예요. 자기 나쁜 상사 대표적인 건데 자기가 위에서 스트레스 받아놓고 나중에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아주 막대하게 뭐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 뭐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자기 주도하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정권을 주지 않고 자기가 오로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못해서 이번 프로젝트 실패했고 너희들이 못해서 위로부터 내가 혼났다. 이게 바로 남 탓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공격형의 형태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거하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거든요. 제거하지 말고 수용하는 능력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용하는 동시에 뭐냐? 여기서 탓을 할 때 어디 탓하냐? 바로 나 자신에게 탓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격형, 여기서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생님,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비난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실제 공격형 성향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이미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자신을 비판하더라도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추가할까? 자, 나 자신을 개선시키려는 행동적 접근만 여러분이 갖추신다면 우리 공격형 유형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격형이 성장형이 아주 강하거든요. 욕구도 강하고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건 대부분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실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수용하는 걸 하든지 제거하고 싶으면 탓을 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 수용하고 나 자신을 행동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이 스트레스가 오히려 공격형 유형 사람들에게는 성장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두 번째 뭘까요? 수용형이에요. 이 수용형. 자, 이 수용형의 특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온전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괜찮죠? 수용 이렇게 보면 괜찮죠? 하지만 방법이죠? 어떻게 수용하냐?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수용형 같은 경우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못났다라고 시작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크다 보니까 나 자신에게 원인을 찾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비난이나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내가 시작을 하다 보니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낮아지는 그 자체가 나에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나 자신이 아니라 때로는 남 탓을 하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마치 우연일치처럼 한 번씩은요, 우리 수용적 사람들에게는 말씀드린 게 운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회피형이에요. 이게 제가 사실은 이 회피형이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갑자기 제가 질문을 던질 건데 피디님 같은 경우 아까 MBTI가 IF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네. 피디님이 보셨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공격형, 수용형, 회피형 어디가 좀 더 어울리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요? 공격형이요? 회피형. 그죠? IF가 회피형이 좀 많아요. 그래서 IF가 회피형 같은 경우는 나름 참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에서 이런 게 있어요. 참다 선 넘었다 싶죠? 잠수 타야. 그 친구 전화 끊어버려요. 이게 회피형이죠. 회피형이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닌데 회피형이 뭐냐면 나쁘게 성장 덜 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솔직히 잠수 타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겠다. 그래서 해결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스스로 키우지 않겠다. 더하기 또 회피형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RT도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데이터입니다. IT 같은 경우는 쾌락 중심. 에라 모르겠다. 나 몰라.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를 내가 예쁘게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쁘게 받았다, 올바르게 받았다, 올바르지 않게 받았다 했을 때 결과치가 달라지는 게 올바르게 받으면요. 스트레스라는 자체가 나에게 성장,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내성 강화. 웬만한 스트레스에서는 내가 둔감한 성격을 지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죠. 그런데 내가 그냥 도망치기만 했다, 잠수 탔다, 그냥 제거했는데 남 탓하고 상황 탓만 했다, 항상 내 자존감을 깎아먹었다 라고 하는 경우는요,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 불안이라는 감정을 동반합니다. 왜? 그 스트레스가 또 나타날까봐 저항의 아이콘이 되죠. 저항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장하지 않고 저항을 받으면요, 그 저항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넉다운 되어 있는 케이스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저는 조금 보면 옛날 어린 시절에는 제가 수용형이었거든요.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내가 못나서 그래. 나는 원래 못나서 그래. 막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게 성격이 바뀝니다. 이 성격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성격으로 바뀐 동시에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는 바로 성장하지 못한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 상태에서 좀 업그레이드 했는데 어떻게 됐냐? 제거하려고 하는데 올바른 제거.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꾸는데 훨씬 더 집중했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누적이 되다 보니 바로 어느 순간은 웬만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인지하지 못한 케이스가 되더라고요. 한 예로 어느 한 형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환아, 내가 너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런데 있잖아. 참 내가 너한테 서운한 게 있다? 분명히 너도 분명히 힘든 게 있었을 거야. 니하고 나하고 안 지가 벌써 10년인데 너도 분명히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 넌 나한테 힘든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래도 우리 친한 사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힘든 내용을 얘기하면서 서로 토닥토닥 거려주는 게 맞는데 나 너하고 친한 거 맞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가장 최근에 1년, 2년, 3년, 4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가 힘들었던 게 뭐지? 정말 내가 힘들었던 게 뭐지? 진짜 없었어요. 실제 없었던 건 아니라요. 바로 둔감했던 겁니다. 스트레스를 제가 요약해드리면 저 역시 특수부대 생활을 했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스트레스가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스트레스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한겨울이 추워요. 스트레스죠? 저는 제 마인드가 겨울이니까 춥지? 여름이니까 덥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한 번씩 더 선을 넘었다 싶으면요. 아이고 예전에 군대 생활 진짜 내가 얼음도 깨고 딱 들어와서 내가 막 이것도 했는데 뭐 그게 뭐 라는 내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있는 시점을 스트레스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바가 없다니까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스트레스라고 지정하는 순간 그 상태, 물체, 그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 둔감하죠? 스트레스라고 인지 못하면서 나 역시도 스트레스를 받지 못하는 성향이 된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시고 공격형이라면 공격형에 맞는 수용형, 회피형,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신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유형별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코치 김종환이었습니다.